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의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피해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 산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현재 전국적으로 3단계 대형 산불이 3건 진화 중에 있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 또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서 안동, 또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된 산불, 또 울산의 울주 산불이 지금 진화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어젯밤 9시에 발생이 된 전북 무주 산불이 현재 산불 2단계가 돼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7시에 칠곡에서 작은 산불이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신속하게 대응이 돼서 산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또 영양, 영덕으로 여러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피하고 또 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경북 지역에 또 바람의 방향이 북풍이라든지 동풍, 서풍, 남풍 이렇게 바람 방향이 다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서 확산되는 방향에 따라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바람의 방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산불의 그 특징이라면 태풍에 맞먹는 강풍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이 강풍이고요. 그다음에 초여름과 같은 고온의 날씨, 또 건조하고 강한 이런 서풍의 영향에 따른 빠른 확산, 그리고 비화 현상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조특보가 있었고요. 또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봄철의 건조한 상태에 또 여름철 더위까지, 여름철 더위에 준하는 그런 부분까지 겹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발생 초기부터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까 이 화선이 이제 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화선이 가늘고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며칠 동안 이제 초속 15m 이상의 태풍에 준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오늘도 좀 비슷한 수준의 강풍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풍으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제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고 오늘 또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비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형적으로도 기상적으로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어제는 또 진화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산림당국의 진화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간 이제 산림청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형 헬기라든지 또 산불 진화차, 또 진화대원 확충과 같은 이런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강풍과 함께 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산불 진화 자원들, 그간 구축했던 산불 진화 자원들을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50대의 헬기 중에 주력 헬기가 이제 러시아제 헬기인데 한 8대 정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부품 수급에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네. 가동하는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조직도 지금 상시 대응 체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산불 중에서도 의성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 면적 규모가 5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처럼 이제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초속 15에서 20m에 넘는 태풍에 준하는 강풍과 또 돌풍이 동반됐고 또 25도가 넘는 고온이 겹쳤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진화 헬기가 비행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강풍 때문에 진화대원들이 또 지상에서 진입을 해서 진화하는데도 안전 문제 때문에 줍을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 이제 건조주의보하고 강풍주의보까지 동시에 발효됐고 또 지리산을 넘어서 바람이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더 건조해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기온도 좀 높아지고 산불을 진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그 산불에서 보면 그 불씨가 도깨비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툭툭 뛰어서 몇 미터씩, 뭐 몇십 미터씩도 이렇게 가던데 이런 그 불티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이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도깨비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다니는 현상을 지칭을 하고요. 특히 이제 나무의 줄기서부터 또 가지 그리고 또 잎까지 이렇게 전체가 불이 붙는 것을 이제 수관화라고 하는데 이 수관화가 발생이 되면은 그 불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바람에 따라 가지고 강풍이 불면 그 불씨가 날아다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가 터져서 뭐 폭발하는 수준으로 터지면서 이 불씨의 파편이 날아다니게 되고 또 상승기류가 발생하다 보면 하늘로 솟구쳐 가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방화선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 방화선을 넘어서 이 불씨가 날아가게 되면 상당히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km에서 바람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불씨가 2km까지도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진화를 할 때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다리던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사실 양이 너무 적어서 분무기로 뿌리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적은 비라도 산불 진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보가 시시각각으로 좀 바뀌고 있고 또 지역 간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리는 비의 양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mm 정도의 이제 비가 내린다면 또 주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화염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산불 진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역시 이제 강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증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상태가 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바위 틈이라든지 또 나무 틈 사이 또 낙엽 이런 곳에 불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